2023년 서울 강남구 고급 빌라에 사는 박정순 할머니.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녀 4살 혜린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박정순 할머니는 동네에서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참 복이 많아.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준다며. 이웃 김 씨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수진이가 정말 천사 같아. 박정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며느리 수진은 완벽했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 기호에 맞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은 물론 손녀 예린이 교육까지 완벽하게 해냈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진이 아침마다 시어머니께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고마워, 수진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박정순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은 5년 전에 민호와 결혼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박정순 할머니는 수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박정순 할머니는 직감했어요. 이 아이는 진짜 착한 아이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수진은 결혼 후 시댁에서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고 민호가 야근할 때는 시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아, 너 때문에 우리 민호가 참 좋은 남편이 됐어. 어머님께서 민호를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수진은 항상 겸손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수진을 극찬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박 여사는 복 받은 거야. 박정순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완벽한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법이죠.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가 우연히 수진의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그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박정순 할머니가 궁금했지만 며느리 사생활을 간섭할 수는 없었어요. 박정순 할머니는 뭔가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의심들이 쌓여갔어요. 수진이 가끔 밤늦게 전화를 받으면서 밖으로 나가서 통화했어요. 민호한테 비밀로 해야 할 일이 있나? 박정순 할머니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친구들이 밤늦게 전화해서 민호 씨 잠 깨울까봐 밖에서 받는 거예요. 수진의 대답은 항상 완벽했어요. 하지만 박정순 할머니의 의심은 계속 커져갔어요.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정순 할머니가 외출했다가 일찍 돌아왔는데 집 앞에서 수진이 낯선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수진이 그 남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보이자 수진이 깜짝 놀라며 그 남자를 내보냈어요.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방금 그 남자는 누구야? 아, 인테리어 업체 사람이에요. 예린이 방 꾸미는 거 상담받았어요. 또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박정순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박정순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완벽했던 수진이. 설마. 다음 날 박정순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미안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박정순 할머니가 탐정이 씨에게 말했어요. 부인의 직감을 믿어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씨 탐정이 수진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인,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탐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 씨가 과거를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수진 씨가 말한 학력, 경력이 모두 거짓이에요. 박정순 할머니가 놀랐어요. 어떻게요? 국제경영학 전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도 중퇴했어요. 그리고 20대에는 텐프로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텐프로? 네. 유흥업소에서 외국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외국어를 배운 거죠. 박정순 할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남편 간병할 때 통역한 것도 그때의 외국어 실력은 진짜예요. 하지만 대학에서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익힌 거였죠. 민호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조사했나요? 네. 민호 씨가 가끔 가던 고급 클럽에서 만났어요. 수진 씨가 그곳에서 일할 때였죠. 그럼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업계 쪽에 서서 민호 씨의 직장, 가정 환경을 미리 조사한 흔적이 있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현기증이 났어요. 더 있어요? 수진 씨 친정도. 어머니는 도박 중독으로 빚이 많고 아버지는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그럼 시아버님 임종 때 그렇게 헌신적으로 간병한 것도 그것만큼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님의 신뢰를 얻으려던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박정순 할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박정순 할머니는 밤새 울었어요. 5년 동안 딸처럼 사랑했던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린이는 어떻게 하지? 그 아이는 죄가 없는데. 더 큰 고민은 손녀 예린이었어요. 수진이 낳은 예린이를 4년 동안 손녀로 키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박정순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어요. 수진과 직접 대화하기로 한 거예요.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시아버님 임종 때 그렇게 헌신적으로 간병해 준 것. 정말 고마웠어. 수진이 잠시 당황스러워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너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지.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텐프로로 일한 것도 고등학교 중퇴한 것도 다 알고 있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저녁.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15년 전 제가 17살 때였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 드시고 손 찍어 마셨고, 어머니는 도박에 빠져서 집에 계시지도 않았어요. 매일 맞았어요. 멍든 얼굴로 학교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고요. 19살에 결국 학교를 그만뒀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언니가 말했어요. 얼굴 예쁘니까 돈 벌 방법이 있다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집세 독촉장이 또 왔고 전기도 끊기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외국 손님들 상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웠고요. 그러다 민호 씨를 만났어요. 민호 씨는 대기업 과장이기에 회사 접대로 가끔 왔었지요. 안정된 직장, 좋은 가정 환경. 같이 일했던 언니가 다 알려주더라고요. 민호 씨는 수진 씨라고 정중하게 불러줬어요. 6개월 정도 지나서 민호 씨가 고백했어요. 그때 솔직히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민호 씨는 저희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사실은 몰랐어요. 결혼 후 정말 최선을 다해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가족 모두들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 주셨기에 조금도 실망시켜드리기 싫었어요. 어머님도 처음 뵈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셨잖아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런 게 가족이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고 했어요. 학력도 속이고 가족사도 꾸며냈어요.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진심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머님, 제가 밤새 지킬게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아버님을 간병하면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거든요. 수진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복받았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병상에서 많이 약해지셨을 때 간병하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아버님이 아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학력도 속이고 가족사도 꾸며냈어요. 수진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집에 들어와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님을 간병하는 것도 진심이에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개 들어봐. 네.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네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잖아. 아버님,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해결할게요. 집에 피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면 됐다. 우리 정순이한테도 언젠가는 말해라.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야. 정말요? 그래. 너는 진짜 우리 딸이야. 그게 시아버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미 다 아셨던 거구나. 네.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또 도와주시려고도 하셨고요. 하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집에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 혼자 다 감당한 거야? 가족들 협박도, 오빠 돈 문제도. 응. 미안해. 왜 미안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과거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머니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어머님이 왜요? 탐정까지 고용해서. 너를 의심해서. 아니에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친정 문제도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며칠 뒤 정순이 직접 친정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를 제발 놔주세요. 아이는 이미 과거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빚에 허덕이는데 딸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정수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돈이 마지막입니다. 도장 찍으세요. 다시는 수진이 괴롭히지 마세요. 친정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봉투를 받아들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네 친정은 내가 정리했으니 걱정 말아라. 이제 너는 과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앞만 보고 살아. 수진은 눈물이 쏟아지며 정순에게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평생 보답할게요. 이제는 진짜 거짓말 없는 딸이 될게요. 정수는 수진을 일으켜 세워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내 딸이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기검진 받으러 가요. 그래, 수진아. 그러나 병원에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의사 선생님. 유방암 초기입니다. 어머니와 며느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마나 심각한가요?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님 간병할 때처럼 또 고생시키는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정말 기꺼이 할 일이에요. 수술 후 며느리의 완벽한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는 어머니를 위해. 어머님, 오늘은 전복죽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수진아. 머리카락이 빠지는 어머니를 위해 예쁜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써보세요. 어머, 예쁘네. 어머님이 쓰시니까 더 예뻐요. 운동 재활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산책 나가요. 피곤한데 공기도 쐴 겸 나가요. 제가 팔 잡아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1년간의 치료와 간병.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정말 잘 회복되셨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요? 네. 가족분의 간병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정말 내가 우리 집 복덩어리구나. 어머님, 시아버님 간병할 때도, 내 중풍 때도, 이번 암 치료할 때도 항상 내가 있어서 우리가 견딜 수 있었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진짜 딸도 이렇게 못해. 2년 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둘째 생겼어요. 정말, 수진아. 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예린이도 동생 생긴다고 좋아할 거야.
할머니, 저 동생 갖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예린이가 몇 달 후 병원에서 깜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요? 네,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니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복이 2배로 오는구나. 출산 당일이 되었어요. 축하드려요. 딸, 아들 쌍둥이입니다. 아기들을 본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 아이들.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나 아기 때랑 똑같고, 아들은 아버지 아기 때랑 똑같네. 민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신기해요. 며느리도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딸 이름은 은혜, 아들 이름은 은광으로 지어요. 은혜, 은광? 네.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출산 후 첫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수진아, 일어날 수 있어. 네, 어머님. 내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야. 정말 정성 들여서 우렸어. 며느리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 먹었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 수진아? 이렇게 따뜻한 미역국 처음 먹어봐요. 어머님이 직접 끓여주신 거라니. 어릴 때부터 꿈꿔왔어요. 아플 때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어머니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 평생 내가 끓여줄게. 아플 때마다, 생일마다. 어머님, 너는 진짜 내 딸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진짜 딸이야. 집에 도착했을 때 이웃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 복 터지셨네요. 쌍둥이라니, 며느리분 정말 복덩어리예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수진이가 천사 같아.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아기 은광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시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특히 은광이가 아버님을 닮아서. 정말 아버님이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 어머님, 저야말로 이 가족을 만나서 행복해요. 민호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지켜줘서. 이게 바로 가족이야.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 하지만 그 완벽함은 가족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었죠. 시아버지의 간병, 어머니의 암투병,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낸 가족. 이제는 정말로 완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기 은혜가 할머니를 닮아서 태어난 것처럼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대를 이어 계속될 것입니다.